안녕하십니까, 꾸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토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까? 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이 엑시스 파워스, 추축국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고 1949년 나토 창설과 부상을 통해 대서양 횡단 관계를 강화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나토라는 이름의 동맹은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고 냉전 40년 동안 바르샤바 조약에 맞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으며, 워싱턴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 이후, 즉 나토의 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 중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 유럽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미국 유럽 관계의 변화는 나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긴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토가 뇌사 상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며, 프랑스가 주장한 유럽 군대 EU 아미 아이디어는 나토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었지만, 유럽에서는 광범위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전 세계 평론가와 분석가들은 워싱턴과 브뤼셀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드골주의가 개정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겠지만, 미국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망명정부의 서러움을 기억하고 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였던 1960년대 내내 조국 프랑스를 나토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 즉 1960년대 서먹서먹했던 미유럽 군사동맹 시대로의 후퇴가 이제는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2025년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 2주 동안 보여진 두 개의 장면은 억수로 강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2월 현재 제시하고 있는 비전들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유럽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균열이 유럽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목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럽에서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이상하게도 트럼프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의 젊은 부통령 JD 벤스가 중심에 서 있었는데, 관련해서 웃자는 실수로 지워버린 JD 벤스는 누구인가 영상에서 JD 벤스가 매우 똑똑하다고 얘기한 바 있으며, 실제로 JD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 지적 강자에다가 전통적인 연방 관료 국가에서 벗어나 미국을 새로 재편하겠다는 프로그램, 즉 프로젝트 2025 프로그램을 내놓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숨은 원동력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파리에 간 벤스는 많은 유럽인들의 관점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백악관의 AI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상당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2025년 현재 미국에서 AI는 미래에 사용될 추상화나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경제적 지배력,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전 미 행정부들이 보인 규제적 신중함을 철폐하고 공격적이고 성장 친화적이며 경쟁적인 전략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내놓은 후, 트럼프와 미국 기술 과두 정치가 테크 올리가르히들이 AI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의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벤스는 파리에서 유럽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이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벤스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세속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를 계속해서 보이는 기독교 민족주의 권력에 대한 국제적 숭배 네트워크, 즉 오프스데이에 속해 있는데요.
웃자든지 파리에서 맨해튼으로 날아간 벤스는 내가 유럽에 관해 가장 걱정하는 위협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며 다른 어떤 외부 행위자, 액터도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며 그 위협은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유럽이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럽인들이 표현의 자유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벤스의 비판은 역사적으로 계몽주의를 이끌었고 르네상스부터 오늘날까지 언론, 신념, 믿음의 자유를 옹호해온 자존심 센 유럽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벤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극우라고 비난받고 있는 독일 대한당 AfD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숄츠 독일 총리로부터 독일 선거에 대한 간섭으로 보이는 짓을 했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와 벤스의 언행들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이른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공격을 피한다는 오랜 원칙이 깨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나토의 미래와 관련한 걱정과 우려에는 다른 원인들도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헤그세스는 미군이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비나토 임무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참여 비용은 참여하는 측, 즉 유럽이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헤그세스가 날린 결정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헤그세스는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으로 가 있는 유럽 군대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구출하러 오지 않겠다는 주장, 즉 우크라이나에서의 임무는 나토 5조 집단 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헤그세스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나토 5조 집단 방위는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는 억수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8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동맹 나토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나토에게 진실의 순간이 닥친 가운데 어쩌면 새로운 세계질서, 뉴 월드 오더의 토대가 마련되는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웃자는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얘기를 준비하다가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급하게 만든 나토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까?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